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준비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지난 방송 보기부터 현재 실시간 채널 보기까지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실시간 채널을 클릭을 하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의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184포인트대입니다. 일단 강보합권으로 가기 위해서 보합권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힘을 써주고 있는데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0.02%만 올라오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면 지금 2180선까지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가 어떤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수급 외국인이 열심히 사주고요. 개인도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기관이 1882억 원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는 지금 모든 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은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743.68포인트 0.16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6부터 741까지 빠진 뒤에 743까지 회복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변동폭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개인만 오늘 계속해서 삽니다. 959억 원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인데 기관 투자자 아직까지는 매수 들어온 주체는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130원대 회복합니다. 1130원 10전에 거래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큰 모습입니다. 역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한이시 등 반도체 섹터와 IT 섹터를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올려가게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관 상대적으로 좀 매도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고 오늘 감사보고서 이슈로 종목별로 좀 변동성이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 정지 종목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개별주에 대해서 시장에서 조금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기관의 좀 매물로 인한 조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섹터주들도 좀 변동성이 큽니다. 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코스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장비주들 조금 매물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라든지 그 외에 화학주, 정유주 이런 부분들도 소폭 좀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관망이 좀 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좀 커져 있고 종목들도 좀 자칫하면 그 고점이 물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IT 섹터 일부를 제외한다라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조금 우호적이지 못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섹터주들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워낙 좀 강하게 올랐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 명단에 이름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워낙 한 6개월 이상 강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포스코 캠텍이나 LNF 이런 종목들 다 좋은데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워낙 좀 저가권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섹터의 과거에 좀 주도주였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또 추가 증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캐파 증설을 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 고점대 한 6만 원대 정도 되는데요. 그때보다 더 용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 증설하는데 시간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올해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수익이 돌아오는 구간인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4만 1,000원 밑에서 4만 원 사이 이때서 조금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내려서 한 3만 8,000원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4만 6,000원 돌파된다라면 한 5만 원 정도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골드스탁의 이청원 본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청원 본부장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첫 번째 종목은 벽산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건축자재와 도료, 주방기기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을 보게 될 경우에 우선은 건축 자재 부분이죠. 현재 부산 그리고 대구 등 전국 4개 지점에서 다양한 단열재와 외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 부문은 동사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해당 사업 부문에서의 성과가 동사의 기업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도료 부문은 다양한 친환경 도료를 생산하는 상황에서 건축, 공업, 피용용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현재 전국 6개 지점에서 원활한 운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방기기 부문은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4%나 감소할 만큼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해당 부분이죠. 주방기기 부문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인 만큼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크게 상쇄시킨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한 차례 높은 수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3월 20일, 21일 이틀 동안만 3월 들어서 유일하게 매도세가 조금 나왔을 뿐이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또한 이틀간의 매도세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의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12월 19일이죠. 지난 12월 19일 큰 폭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후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분을 오늘 하루 만에 상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뜻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제 시장 충격을 오늘 하루 만에 회복이 될 만큼 그만큼 동사의 주가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3,550원, 손절 가격은 2,71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D생명공학입니다. 동사는 화장품의 제조, 판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소비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은 역시 마스크팩이고 현재 마스크팩은 여성은 물론 남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매출 현황을 살펴볼 경우 우선은 마스크팩이 역시 53.8%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기초 스킨케어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스크팩은 2015년부터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의 판매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 중동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처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K-팝 열풍이 매우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K-뷰티 유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최소한 동사의 경영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의 마스크팩 시장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죠. 그 중에서도 2017년 중국 마스크팩 시장 총 매출액은 191억 위안, 약 3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3년까지 약 52억 달러에 이를 만큼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기 오염, 건조한 날씨 등으로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 또한 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산 마스크팩의 경우 우수한 품질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추후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에 따른 좋은 성과가 기업 가치에 즉 주가에 좋은 흐름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무상태표, 이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 우선은 지난해에 이어진 주가 하락이 사실상 과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될 경우 2016년 이후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긴 하였지만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죠. 영업이익이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판관비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고정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판관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판관비를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단기 순이익, 즉 주주 가치를 의미하는 단기 순이익의 증가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유동 비율은 300%를 넘어가고 부채 비율은 33%밖에 되지 않고 위보율은 자본금 대비 약 900% 수준에 달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경영권의 안정화 또한 매우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남은 것은 실적이 되겠죠. 그중 영업이익의 반등이 얼마만큼 이어지느냐가 동사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바닥권에서의 주가 탈피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얼마 전 고점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 거래량 또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는 크게 이야기할 건 없지만 적어도 주가가 현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2,650원, 손절 가격은 9,12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동사는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관련 응급제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3,659억 원,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성과급을 비롯한 일회성 비용의 발생에 의한 감소이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즉 성과급은 이미 제공을 했고 더 이상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만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연간 실적 매출액은 1조 4,56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337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2차전지 관련 음극재와 양극재의 생산 능력이 중요한데 참고로 전기차의 경우 지속적인 판매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죠. 비록 올 초에 현대차가 수소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전기차가 수소차에 비해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과 운행에 따른 검증이 수소차에 비해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은 결국에는 전기차 판매가 당분간은 수소차보다는 월등히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음극재와 양극재 생산 능력 또한 올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사의 경우 음극재는 올해 44,000톤 수준,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양극재는 2,050억 원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매우 가시적이고
이에 걸맞는 생산 능력을 갖춘 동사의 미래 가치인 주가 상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는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어제였죠. 포스코 캠텍은 물론이고 해당 섹터에 있는 대다수 종목 모두가 말 그대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긴 시간 조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이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라고 보이는 만큼 오늘 1.5% 정도 하락하는 지금 시점에서 가급적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81,500원, 손절 가격은 6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동사는 유선 인터넷 데이터 전송 장비의 제조,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역시 5G가 되겠죠. 현재 5G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업이 경영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T는 얼마 전 명동에 5G 기지국 설치를 하였고 삼성전자 또한 5G를 탑재한 모바일 휴대폰을 현재 시장에 내어놓았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5G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 등도 상용화에 앞서고 있는 만큼 해당 산업의 성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G의 핵심이 속도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제어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큰 의미에서 일부의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 그래서 5G는 결국에는 사회 가제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투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5G 무선 기지국들을 연결해주는 광대역의 인프라 구축이 핵심입니다. 이미 10기가 속도의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점과 북미 대형 케이블 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고 시범 서비스도 진행해 왔다는 점. 그래서 올 상반기 이미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된 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은 그리고 실적은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략 3만 원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중요한 22평선 위에 캔들 자체가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을 금일 종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은 42,500원,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TV나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 판매 기업인데 올해 모바일과 티커머스 중심의 성장세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그리고 상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급권은 카탈로그와 인터넷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TV 부문의 견고한 성장, 모바일 부문의 고성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1조 177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10% 감소한 1,1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사를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올해 확대 배당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기존 주주들에게도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겠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합니다. 그리고 일종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부터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에 가급적 매수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14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격산부터 현대 홈쇼핑까지 5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김원호 멘토 연결해서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예,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종목은 SPI입니다. 반도체하고 OLED 공정 자동화 장비 및 화학약품 중앙 공급 장치를 제조하는 기업이죠.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인 CCS라고 있는데 거기에 매출 비중이 82%를 차지하고요. 세정과 식각, 그다음에
세정과 식각 시스템에서 매출 비중 14% 차지하는 그런 기업이죠. 주력적인 사업 분야는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로 사용되는 고순도 약액 공급 장치, 즉 CCSS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40%에 육박하는 아주 그런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제품 생산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용인 제2 공장을 신설을 했죠. 2018년 3월달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390억으로 용인 제2공장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출과 성장성이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런 이 여건을 마련했다 볼 수 있고요.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2019년 3월 18일 날 중국 BOE와 함께 188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미미한 이 반등을 이룬 상황 속에서 1차 상승 이후에 우량한 기술적 이 상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지금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단기적으로 14,100원까지 상승한 이후에 재차 눌림을 통해서 제2차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가 지금 11,950원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11,800원대에 거기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300원 잡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입니다. 14,500원, 즉 앞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800원에 접근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20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은 2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종목은요, APTC입니다. 국내 유일한 반도체형 폴리옥사이드 식각 장비를 제조하는 제조사죠. 주력 제품은 300mm 실리콘 식각 장비입니다. 다양한 200mm하고 300mm의 웨이퍼형 장비를 개발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다음에 LG 이노텍, 그다음에 EP웍스 등 여러 이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는데 2018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48.4% 증가한 610억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66% 증가한 210억, 당기 순이익은 61% 증가한 174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 보여지고요. 반도체 핵심 공정으로서 식각 장비의 수요와 중요성이 지금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SK 하이닉스의 식각 장비를 납품하고 있죠. 반도체 공정의 30%에 해당하는 공정이 식각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식각 장비는 중요한 핵심 공정 중에 하나고 거기에 필요한 식각 장비의 이 필요성, 수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체로서 이 주문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 지금 SK에 한정된 이런 납품 구조가 다각도로 매출처가 다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신규 납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납품된 장비에 대한 수리 및 보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D램의 회로 선폭이 미세화되고 낸드의 이 고적층화 및 고객사의 신규 공장 증설로 인한 최근 식각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노광 공정에 필요한 노광기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가가 지금 6,230원인데 매수 추천가는 6,200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6,200원에 매수 추천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400원, 손절가는 5,600원을 짧게 잡고 다음 주 접근한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강스템 바이오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죠. 줄기세포 중에서 제대열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자, 제대열 줄기세포라는 것은 10개월 된 태아에서 축출한 줄기세포죠. 그래서 이것은 면역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죠. 자, 이 강스텐바이오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세계 최초의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인 퓨어스템 AD입니다. 국내 임상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퓨어스템 AD는 근본적으로 명확한 치료 기전을 보유하고 있고요.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고, 면역 조정 능력이 탁월하고 광범위한 범위로 작용할 수 있고 거부 반응이 전혀 없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 위탁 생산 기업인 마스터셀이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임상시험 대행 기업인 바이오트라이얼과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에이즈의 해외 임상시험에 위한 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유럽 식약처로부터 1상을 면제를 받고 2상부터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토피 치료 시장은 2022년에는 굉장히 6조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이 되고 전 세계 1억 3,800만 명이 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회사의 또 하나 장점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퓨어스템 RA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그 다음에 퓨어스템 OA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그 다음에 퓨어스템 CD 건선 치료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한 단계 지금 상승한 이후에 고점에서 계속 횡보 중에 있습니다. 거의 약 3개월을 고점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이 모양은 위로 분출, 한 단계 더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4,400원이 지난 1월 2일 날 고점인데 충분히 그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24,400원 1월달 고점을 돌파하는 27,000원을 단기 목표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19,800원으로 잡겠습니다. 올 2019년 하반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이죠. T-로보틱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고요. 1차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를 대상으로 진공 로봇 장비하고 진공 시스템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진공 로봇 기업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017년부터 1차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죠. 미국이죠. 공동 연구 개발한 11세 진공 로봇 장비를 전 세계 최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전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인데 전 세계 최초로 중국의 패널 공급업체 BOE에 이 납품을 개시해서 그 기술력을 입증을 하였습니다. 자, 자율주행 이송 로봇과 의료 재활 로봇 사업에도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고 2012년부터 세계 1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와의 전력적 효과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이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자,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특허를 8개를 보유하고 있고 35개의 특허 등록을 하여 중대형 진공 로봇 제작에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2018년 665억 매출에 영업이익 56억, 순이익이 52억으로 전반적으로 감소가 됐지만 최근에 의료 재활 로봇 시장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현상은 탄탄한 수급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간에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2018년 신규 종목한 공모가가 16,000원이죠. 그 다음에 급락한 흐름 속에서 1월 29일, 1월 말부터 기간에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유입되고 이게 빠져나갔으면은 주가의 비전이 좀 약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LG그룹은 로봇 기업에 대한 M&A 및 투자 검토로 시장에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LG그룹이 2018년 로봇 기업인 로보스타를 M&A 했죠. 그런데 이쪽에 더 투자를 하면서 더욱더 향후 M&A와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2차 상승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오늘 살짝 밀려 있죠. 15,150원 하고 있는데 대신 거래량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앞저점인 13,800원을 붕괴하지 않는 한 이 고점 18,000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매수가는 15,100원 현재까지요. 그래서 15,100원을 매수가로 해서 목표가 2만원, 손절가를 13,800원 정하고 한번 접근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죠. 동아화성입니다.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에 연결하는 인테크 호스,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의 도어의 누수 방지를 위한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경쟁력은요, 원재료인 합성 고무에 카본, 그 다음에 충전재, 활성제 등을 첨가해서 배합한 고무 소재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인 현대, 기아차를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고요. 기업 내에서 70%와 90%에 해당하는 이 M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2019년 기준 매출액은 2018년 기준 매출액은 2,533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31억, 당기순이익은 64억이죠.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되는 890억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회사의 장점, 그다음 핵심적인 사항은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 3월부터 연구개발센터로 시작된 연료전지팀에서 이것을 신설해 그동안 10년 동안 이 분야에 연구를 했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그 다음에 인산형 연료전지, 그 다음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등을 개발해 주력하고 있고, 국책 연구과제와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연료전지의 원천 소재 및 부품 기술로부터 스택 제작 기술까지 시스템 양산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부분이 고분자 연료전지 기술력이죠. 이 부분 또한 향후 정부의 수소차 및 수소경제 활성화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오늘 살짝 좀 아침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그리다가 오늘 현재 밀려있는 상황인데 5,700원대, 이때는 분할로 매수 접근을 하시고요. 고점이 6,780원인데 충분히 통과할 걸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이 종목은 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에 실패하면 이 상승한 부분이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5,200원을 손절가로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 목표가 7,100원을 향해서 5,800원, 5,700원대에서는 분할 매수해서 다음 주 한번 보시는 걸로 할게요. 예,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렇게 5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STI부터 동아화성까지 5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이제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에이블 CNC 화장품 관련 중소형주 지난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오늘까지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박스권 하단이 지금 가격대이고 상단이 16,250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당시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던 이유가 해당 세트 자체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결국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아래 이 종목을 단기 종목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에 흐름 자체는 좋지가 않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손절을 하지는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한번 1개월 정도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이블 CNC 일단은 추천해주신 뒤에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 부근까지 하단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단기 접근하기 좋아 보이십니까? 예, 오늘 격산이라는 기업인데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저항대인 241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눌림이 잘 나왔는데 오늘 다시 어제의 눌림을 모두 상회할 만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제는 결국에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밀렸지만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힘은 너무 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 현재 6% 정도 오르고 있지만 현재 가격의 매수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 가격은 3,550원, 손절 가격은 2,715원 잡고 대응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벽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원호 멘토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BP도 말씀해 주셨는데 BP도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 어땠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 날 종가 매수 37,500원, 단기 목표가 46,000원 설정을 해드렸고요. 추천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제약 바이오 신규 종목의 이 강한 급등, 그 영향에 편승한 부분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 46,000원, 고점이 46,100원이죠. 그래서 완성이 된 상황이고, 현재 오늘 좀 이 46,100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밀려 있습니다. 고점에서 좀 밀려 있고요. 이 BP도의 핵심 사항은 뭐냐면 국내 유일의 마이크 바이옴 장내 미생물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장내 미생물과 신약, 의학이 연결된 파마 바이오틱스 개발을 통한 신약 파이프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 수준인데 사실 이 부분만 하면 이 신약 파이프 라인을 생각을 안 한다면 1,656억 그래도 싸죠. 그러나 부각될 수 있는 신약 파이프 라인이 파마 바이오틱스를 통한 이 라인 이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전 임상 단계에 진입이 돼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톨릭 대학교 그다음에 가톨릭 대학교하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공동 연구하고 있는데 전임상 단계에서 유수한 효능이 현재 입증이 됐고요. 내년에 임상 진입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25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바이오 업종 시가총액 1,666억 원, 현재가로도 좀 쌉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종목이 눌려준다면 그때는 매수 접근을 해서 46,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 이 하락이 진행된다면 매수 접근도 좋아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BP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좀 단기 접근하기 좋아 보이십니까? 예, 강스텐 바이오 준비 드렸고요. 강스텐 바이오의 이 줄기세포 재대를 통한 줄기세포 신약 개발, 그중에 핵심 사항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술적으로 그래프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충분히 24,400원을 관통해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삼 3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그런데 이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19,800원. 그다음에 단기 목표가는 고점 돌파한 27,0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예. 네, 강스텐 바이오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장의 특징주를 또 바로 살펴볼 텐데요. 이청원 본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이 오늘 특징주로 보이십니까? 저는 대봉 L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이 그래도 섹터로 보면 화장품 섹터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현재 해당 섹터의 움직임이 좋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섹터, 해당 섹터에 있는 기업 중 오늘 증권사로부터 매우 고평을 받은 대봉 LS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살펴봐드리면 지금 한중 관계가 조금 더 개선이 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섹터가 화장품 섹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매우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NH투자증권으로부터 가장 저평가된 화장품주라는 그러한 평가도 받았고, 지난해 자회사 덕에 실적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대봉 LS라고 하는 종목이 해당 섹터와 종목 자체로 제 눈에 가장 크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원호 멘토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개별주 종목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유니캠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카 시트 및 핸드백용 이 피업 원단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의 이제 카 시트에 이 원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가 현재 고급화 추세로 인해서 자동차 시트용 원단의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르노, 삼성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핸드백용 원단 사업을 중고가의 고부가가치 원단을 개발을 해서 유명 브랜드인 코치와 투미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특이한 사항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 급증 추세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은 836억에 영업이익이 132억인데 이게 전년 대비 267% 급증했습니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04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32억인데 현재 주가는 시가총액은 1,449억이고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고 신고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런 단기 추천주는 아니고요. 이 종목이 밀려준다면 2,000원 초반대까지 밀려준다면 종목 접근해서 길게 본다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 종목이 오늘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네,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남겨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 갑니다. 5328번님께서 펜오션 4,450원에 비중은 4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보유를 하시고요. 제가 조금 뒤에 손절가와 목표가를 모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종에 속한 기업입니다. 지금 해운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주가는 거기에 반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영업이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2017년 9월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수급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는 결국에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기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보다는 최근에 반등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전기전자 업종이나 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던 화장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이 종목은 가급적이면 목표 가격을 매수 단가 수준으로만 잡아주시고요. 손절 가격은 3월 11일 찍은 4,005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오션에 대한 가격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은 손절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7313번님의 웹캐시 종목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매수가 35,000원, 비중 30%. 김원호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예, 국내 유일이죠. 이것도 기업 간 거래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 동사의 이 주 매출처는 금융기관, 그다음에 개별 기업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4,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상장하면서 코스닥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하락이 25,000까지 하다가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많이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29,000원,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에서 기간이 매수세가 한 30에서 4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서 이 물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38,000원, 38,000원대 또 진입이 됐죠.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요, 과연 작년 2018년 매출이 78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58억입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 부분은 좀 단점일 수 있고, 지금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국내 비교 대상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은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외국 같은 경우에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한국과 또 외국의 이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좀 크지는 않다. 거기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거의 3천억에 육박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핵심 키포인트는 3만 5천원에 지금 매수를 했고요. 현재가 42,800원인데 비중 30%입니다. 추가 상승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 그다음에 또 하나 유념할 부분은 30만 주가 들어와 있는 기간의 매수세가 매도로 변할 것이냐 여부. 그다음에 3만 원대 3만 8천 원에 들어온 외국인의 한 6만 주 정도의 매수 물량 이 부분이 매도가 된다면 일단 익절하는 전략. 현재 그러나 국내 유일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를 하되 상기 언급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목표가는요. 일단은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표가는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코메론 종목이고요. 7533번님께서 8,000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다행히 현재 보합권에 있거나 아니면 매우 약수익권에 있는데 종목 교체를 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 무언가 반등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지난 4년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죠. 결국에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밀리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것보다 제가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종목의 경우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누군가 주가에 또는 일시적으로 누군가 많은 물량을 던지게 되면 주가가 한 번에 호가창이 밀리면서 크게 밀릴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갑자기 사버리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리스크 관리입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만큼 거래량이 너무 적은 코메론 이 기업은 가급적 현재 시점에서 전량 매도한 후 확보된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메론 지금 전량 매도 포지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 전환이 됐고요. 2187포인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193부터 2180까지 밀린 뒤에 2187까지 지금 장중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일단은 장 후반에 좀 힘이 나고 있는데요. 수급 변화가 생겼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변동폭을 보시면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기관은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2,301억 원이나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거래일 연속으로 잘 달립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1.42% 꽤 큽니다. 자, LG화학이 어제 급등 뒤에 오늘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요. 현대차도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12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20만 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0만 원 붕괴가 되기도 했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 하루 종일 유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네이버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43.98포인트입니다. 일단 상승 흐름은 가져갔는데 상승폭은 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코스닥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46부터 741까지 쭉 빠진 뒤에 장중에 딱 중간 정도 포인트 743포인트대까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873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가운데 지금 연기금이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 48억 원이지만 매도에서 현재 매수로 포지션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 원은 그래도 지켜줍니다. 일단 마디지수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만 원, 셀트리온은 20만 원 오늘 견고하게 후반까지 지금 사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CJENM 약보합 그리고 신라젠이 오랜만에 반등,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은 소폭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코캠텍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좀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은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HLB와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9만 원 초반대를 잘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지금 보이고요. HLB가 지금 8만 원 초반대 그래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메디톡스, 코오롱 티슈진, 펄어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메디톡스와 더불어서 휴젤 지금 시총 10위권 안에는 없지만 휴젤도 올라가면서 보톡스 관련주들은 장 후반에도 빨간불 보여줍니다.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간의 시장이 정리가 됐는데 이번 한 주도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수급이 한쪽으로 갑자기 쏠림 현상이 어제부터 일어나면서 시장 대응이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청훈 본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만한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는 판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이 어제부터 매우 좋았죠. 그런데 지수 자체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3거래에 모두 다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특정 방향으로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이 방향성이 나오다가 이거를 다시 역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장중 11시 15분까지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 2,500억이나 매수했는데 그 이후로 전부 다 매도세로 돌았었단 말이에요. 어제는 장 초반부터 계속 빼다가 장 후반에 다 올리고, 그 이전에는 그 전날 수요일에는 매수세로 계속 돌아선 이후로 결국은 다 뺐단 말이에요. 이게 뜻하는 건 저는 외국인도 현재 국내 시장에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두 시장,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는 한동안 변동성이 확대될 만한 그러한 변동성 장세에 놓일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시장 주도주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개별 종목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인 만큼 저는 방향성은 결국에는 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의 경우 중요한 가격대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2185포인트 위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위에 직전 고점이 2225포인트까지의 돌파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안 변동성 장세가 조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은 위쪽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지금 변동성 장세에 종목이 빠지거나 많이 움직이는 것에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그런 오늘 장이었습니다. 네, 시장 상황 점검해 주셨고요. 김원호 매토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난번 3월 FOMC 회의에서 올해는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거다라고 굉장히 강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그 이면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게 있고요. 특히 최근에 유력 경기 불안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시면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게 많이 있지만 당분간은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요, 지난번 고점이 2240포인트죠. 거래소 같은 경우. 거기를 향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장세는 계속 연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반기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가 상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 암학회가 열리죠. 28일부터. 그래서 암학회와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항암 바이러스, 항암제 이 바이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4월 달에 개시가 되는 오지 관련주도 일단은 편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인 반도체 관련주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은 분기 말이죠. 그래서 분기 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전체적으로 조금 질이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지만 다음 주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두 분과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09% 소폭 오르며 2186.95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장 막판에 올랐습니다. 0.66% 소폭 상승하며 743.97포인트의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원 40전 올라가면서 1130원 1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투자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코스피는 약간의 강세, 또 코스닥도 강보합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이 현선물에서 양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기관들은 현물에서 매도, 선물에서 매수 이런 모습이었죠. 근데 외국인들이 막판에 3시 넘어가면서 선물을 매수해서 매도로 바꿉니다. 요즘 특징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동시효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해서요, 누적으로 매도로 가져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또 현물에서는 오히려 어저께 1조 매수를 하고요, 오늘도 현물 2,450억에 비차익 1,270억 정도 매수를 해서요, 거의 한 3,800억 정도 매수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많이 못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특이한 것은 기금이 오늘은 또 매수를 안 합니다. 기금이 매수를 해야 사실 시장이 강해지는데, 기금이 매수를 안 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강세 마인드로 끝났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도 역시 시장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1.5% 올랐죠. 1.5% 올라서 정말 세구나 라고 했는데, 주봉상으로는 장대 한 번 와서 음봉 3개를 메워줬습니다. 근데 요 추세에서는 벗어나질 못하네요. 다음 주를 또 기약하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주가 상승에 기본적 역할을 했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적 그 모습이 나온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가 뚫기 정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라긴 올라왔어요. 근데 뚫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매물대가 상당한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어제 미국장 상승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연준이 비둘기적 행보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전날에는 연준의 발표에 별로 시큰둥하던 시장이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이 비둘기성 성향이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도체 영향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마이크론이요, 어저께 9.6% 올랐어요. 9.6%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재고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치킨 게임 할 여력이 없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론이 생각보다도 실적이 좋게 나왔죠. 자, 그 영향이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자, 비둘기적인 행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시겠지만 대체적 축소를 멈춘다고 했고 또 금리 인상을 동결하는데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연내 한 번 정도에 대한 얘기가 시장 일각에서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3년 내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완화적 기조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시장의 추심을 약간 흔들었던 모습이지만 자, 문제는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연준이 동결만 한다 해서 시장이 올라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양적 완화를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QE4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얘기했죠. 시장에서 서서히 내용이 흘러나올 확률이 높고요. 할 수 있는 건 돈 푸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금리 동결이라든가 자산 축소를 멈춘다든가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죠. 새로운 양적 완화, 돈을 풀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자, 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부재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저께 제가 아마 기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양봉이 나와서 음봉 2개를 메워주든지 아니면 못 가서 음봉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근데 양봉은 나왔어요. 근데 이 2개의 캔들을 완벽하게 메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행 스펠에서 추세선 한번 그어봤더니요. 이런 추세선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일목균형표에서도 추세를 이루다가 추세를 살짝 단기든 장기든 마찬가지입니다. 깨트리게 되면 다시 올라왔을 때 추세선 되돌리는 공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딱 이 자리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다시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 올려 세웠지만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행스맨 목표치를 만들어주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야겠죠. 결국 하루하루가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미국이 특히 그런 게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이 지점에서 이틀 정도 봐야 됩니다. 이틀 했다가 올라왔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 안 했고 그 다음에 2번 내려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 시장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방향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만약에 밀리면 방향성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시장에 자료가 없으면 지표든 뭐 실적이든 또 아니면은 금리 이런 부분 가지고 시장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투심을 자극을 얼마나 해줄지를 봐야 되겠죠. 시장이 이걸 가지고 앞으로 롱런할 거야 한다면 많이 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 나온 재료들이 롱런의 재료는 아니다는 거죠. 옛날처럼 감세를 언제까지 하겠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럴 때 롱 포지션을 가져가죠.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시장의 모습이 나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22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미국이 오른 거는 아마 22 영향 때문에 미국의 비둘기적 행보가 힘을 받은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에서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중단을 선언합니다. 사실 22는요 이때까지 금리 중단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금리는 이상하되 시장을 좀 지켜보겠다 하다가 나온 게 TLTRO가 나왔었죠.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상 중단까지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 밑으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더 내려야 되겠죠. 근데 사실 금리가 내릴 게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또 22의 골머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2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22도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결국 시장이 22나 또 연준이나 중국이나 침체나 둔화 쪽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아래쪽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아래쪽인 상태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재료가 뭐가 될 것이냐는 거죠. 금리 중단이 시장을 살리는 재료는 아닙니다. 뭔가 시장에 내놓을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나 22가
얼마나 더 끌어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ECB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나라 독일에 대해 차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닥스 차트인데요. 닥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60주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어서 60주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월봉을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후행 스팬이 이렇게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타고 갑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와서 이격,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서 이격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올라오는 것은 사실 추세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월봉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격을 벌리는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ECB에서 금융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해서 다음 주 얘기를 해보죠. 자, 국내 시장은요, 사실 이번 주에 2200을 갔다 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장이 기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아침에 했습니다. 왜 했냐면요. 사실 제가 기준선 수평구간값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요 지점 제가 조금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3일을 기준선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다가요. 다시 아랫꼬리가 생기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제 올랐는데 십자 도지가 됐죠. 오늘 캔들 윗부분을 메워줘서 양봉이 나올까 했는데 오늘 종가상은 또 기준선에서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매수 매도가 굉장히 견조하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고 내리자니 글로벌 시장이 버티고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체적 흐름상으로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이 좀 이격을 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온을 타고 가고 있지만 100% 확실하게는 이른 판단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시장이 끝나가려면 선물에서 매도가 나온다는데 지금 710억 매도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지켜봐야 됩니다. 현물은 언제든지 팔 수 있어요. 근데 선물이 내려가면 현물이 결국에선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다음에 다음 주 선물의 외국인 행보를 꼭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